선호게임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답답한데 언제부터 반등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어닝 쇼크가 떴죠. 눈높이를 낮췄지만 그것마저 채우지 못하고 4분기 영업이익 6.5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24년도 전체적인 실적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3조 정도 나왔으니까 물론 23년도에 비해서 뭐 4배, 5배 올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전성기 때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인 영업이익입니다. 메모리가 굉장히 부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보다도 연봉도 적게 준다.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미 캐파가 2배 이상인데 하이닉스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하이닉스에 비해서 정말 처참합니다. 이거 삼성전자고 이 하이닉스니까 하이닉스는 그래도 올랐다가 조정받는 느낌이라면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테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좋아 보인다. 기존 메모리 사이클이 재고가 쌓이면 감산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증설하고 재고가 쌓이고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기술적 독점적 지위라는 게 삼성전자일지 마이크론이지 하이닉스일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AI 사이클을 봤었을 때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이고 아직까지 하락할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지만 얘 역시도 역사상 최고가인 25만원 넘어가지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입니다. 젠슨왕 역시도 삼성전자 뭐 다시 다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응원한다. 몇 년째 응원하고 있죠. 최태원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이미 엔비디아 요구 넘어섰다 하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HBM2 최초 개발 시기는 삼성전자가 앞서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더 잘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김동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젠슨왕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고 삼성전자가 잘 해줘야 엔비디아도 칩을 더 싸게 많이 팔 수 있지 않겠냐 응원하는 입장일 것이다. 어닝 쇼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하방은 어느 정도 다져졌는데 뭐 자사주 매입 소의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HBM3E도 힘든데 하이닉스는 벌써 HBM4도 출시 준비 중이니까 확실히 뒤처졌다. 하지만 삼성전자 트리거는 안종일 CEO가 세상에 없는 아이템 25년 하반기에 공개 예정이다. 이게 굉장한 트리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제품은 아직까지 해당 제품과 기술이 어떤 것인는 밝히지 없다라고 대표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이 나오는데 최근에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테슬라 로봇에 대한 대항마가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하만 이후에 M&A가 사실 뜸했긴 했습니다. 주요한 M&A 중에서 그래도 하만이 엄청난 규모의 M&A였는데 얘는 성공한 M&A로 평가를 받고 있죠. 2016년도에 구조의 인수를 해서 영업이익이 그때부터 쭉쭉쭉 늘어가지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일 것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인수를 해서 테슬라 옵티머스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뭐 로봇을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아무튼 이게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죠. 반도체 교육 속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강했던 그것이 MX 사업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4년도 연말 성과급도 모바일 사업부에서 굉장히 많이 터져주는 모습. DS 같은 경우는 과거 50% 줬는데 이번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 44% 주니까 야 스마트폰이 정말 잘 나갔냐?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2013년에 본다면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에서만 영업이익 24조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의 66% 수준의 이 모바일 사업부 그것도 10년 전에 냈다는 게 정말로 대단했고 23년도 반도체 겨울 속에서도 그래도 모바일 사업부가 굉장히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뭐 12조 수준이니까 10년 전 대비 반토막이고 24년도도 딱히 그랬고 25년도도 생각보다 어두울 것이다. 그 이유는 뭐 단순하죠. 출하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ACG를 합쳐서 1, 2위를 다투곤 있지만 이거 순전히 저가형 모델 덕분이고 중국에서는 이미 점유율 다 잃었고 미국에서는 모토로라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것 같고 한국에서는 아저씨 폰 취급을 받고 있는데 물론 저는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세상에 없던 물건이 순수 가전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아무튼 뭐가 되었든 굉장히 멋지게 선언을 했으니까 꼭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레거시 부진하고 인건비 비용 거기다 파운드리가 너무 적자가 많이 나왔다. 반도체만
시간 놓고 보면 이미 하이닉스에 비해서 부진이 있고, 하지만 주가가 덜 빠진 이유는 젠스나 여전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레거시가 전체 디램 매출의 절반인데 그래도 앞으로 중국 경기가 돌아서면 수요가 회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PER, PBR 기준으로 본다면 기술력은 하이닉스에 뒤처지지만 삼성전자 더 싸기 때문에, 거기다가 레거시 비중이 삼성전자 더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주가에서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애매한 거는 중국 경기가 돌아서더라도 좀 불안불안한 건 사실이죠. 요 CXMT 창신 메모리가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엄청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은 4~5년 전이라고 하지만 이 저가 공세 굉장히 무섭고, 중국의 자급자족 반도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중 반도체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대만이 놓은 거는 TSMC로 수출하는 뭐 HBM, 하이닉스 영향이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HBM마저 이 중국 반도체가 추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중국 경기와 무관해 보이는 삼성전자 메모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염승환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창신 메모리가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도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공세로부터 당분간은 안전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 6만 원까지는 반등해야 할 것이다. 25년 1월 달에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저점 매수가 유효하지 않겠냐. 하방인 5만 원 초중반 다진이 있고, 다만 확신이 필요한 점은 HBM4 원시 디램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7만 원, 8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싸진 건 맞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관련 공시로 주가가 하락 경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PBR 1 근처에 가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라갔지 않냐. 코로나 폭락 당시에도 1.2였는데 이거보다 더 싸다, 기회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매크로적인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빠져서 주가가 빠져서 저 PBR 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박세희 전문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다 과거에도 그랬다. 10년 이동 평균선 구간에 본다면 이때도 주가가 부진했지만 역시 딱 10년 월봉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만 원 중반대가 바닥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AI 모멘텀 충분히 이어가고 있고, 충분히 아직까지 경쟁력 있고 중국 소비 살아나고 수요 돌아오면 7만 원 초까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 준 것처럼 13년도 14년도 주가가 부진하다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수요로 삼성전자 랠리, 거기다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이 삼성전자 랠리 한몫을 했죠. 하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파운드리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정말로 TSMC 멀어지고 얘는 쫓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박세익 정무님 괜찮다, 파운드리도 걱정 말자, 삼성전자 직원에게 들렀는데 브로드컴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TSMC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 것이다. HBM 기술력 회복하고 파운드리 점유율 추격하면 전고점이 9만 원 이상 가능하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역시도 메모리 HBM보다도 파운드리에 주목해보자. 영업 기술 2명의 수장을 이번에 헤드로 임명을 했다. 기술력보다는 가동력과 영업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중국 쪽에서 수요 영업 성공 가능성도 들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부진 이유는 B2C 수요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B2C 반도체 수요가 너무 좀 길었지만 그래도 25년 2, 3분기에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주가도 반등 가능하다. 환율도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뭐 재무통 힘이 여전히 강한 것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다니는 회사만큼 관심이 있는 게 요거 삼성전자 인사고, 전 국민이 굉장히 보고 있죠. 쇄신 없었다는 평가가 다수긴 합니다. 파운드리 분사해야 고객사가 오니까 파운드리 분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파운드리 분사를 안 했고 파운드리 투톱 체제로 갔습니다. 이제 영업에도 집중하겠다 선언을 했고, 제발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위한 제인원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좀 전환해라. 이사의 기능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외국인 좀 뽑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 체계를 주식 보상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정말로 살인적인 근무 강도를 보이지만 주가가 급등하자 갑자기 퇴직률이 뚝 떨어져서 전체 뭐 동업계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를 잘 준다면 엔비디아처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는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을 일부를 자사주로 준다고 합니다. 부사장은 1년 동안, 사장은 2년 동안 매도가 금지가 돼 있고, 뭐 자사주
자사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모습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국내 투자자 약 500만 명 시대인데 다시 한번 이런 모습들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의견들, 일단 싸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레거시 매물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 아니다, 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현대차, 기아 주가 전망 전문가 의견 요약해둔 게 있으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